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오디오 브랜드 탐구. 오늘은 덴마크의 오디오 벡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벡터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덴마크스럽다? 덴마크가 오디오 강국이 된 거의 제일 브랜드가 많은, 오디오 브랜드가 많은 출신국이 덴마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거의 그럴 거예요. 가장 그런 강국 중에서도 그나마 좀 유난히 우뚝 서 있는 브랜드가 오디오 벡터죠. 그래서 덴마크의 왕자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소리 듣다 보면 실제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매끄럽게 여운을 남기는 사운드, 그다음에 정말 우아하고 부티크한 디자인, 이런 브랜드죠. 자, 오디오 벡터는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디오 벡터 사장님, 대표가 다녀갔죠. 매츠 클리퍼스, 그러니까 설립자 올레 클리퍼스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대화도 좀 그래도 반나절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 PT하는 능력이나, 굉장히 젊은 사람이, 젊은 사장이라서 굉장히 이 말하는 거 이런 태도도, 사실은 오디오 회사 제작사 대표가 이게 카메라 앞에서, 그 다음에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저희들보다 더 긴장을 하죠, 이렇게 카메라나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근데 매치 클리퍼스는 좀 달랐습니다. 딱 그 오디오 벡터 사운드하고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에게서 이제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전통은 아버지 전통대로 남기면서, 이제 2세들이 항상 오디오 제작사 2세들이 그렇듯이 본인의 스타일을 이제 새 제품들에 쏟아 부어서 만드는, 본인이 총괄한 새로운 제품들도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하여튼 모습을 같이 본, 그래서 좀 더 오디오 벡터에 좀 더 가까워진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오디오 벡터는 79년 회사죠. 70년대 말에 생긴 덴마크 회사고,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많습니다. 덴마크 오디오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비에노 같은 디자인 오디오를 시작해서 지금은 좀 여기가 포트폴리오가 되게 넓어졌지만, 그 다음에 유닛을 제조하는 이게 스캔스픽이나 기타 다인 오디오 이제 스피커 회사로까지 확장됐지만, 그 다음에 그리폰 같은 앰프 회사도 있고, 이런 사운드들이 핵심을 관통하는 공통점도 있지만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게 또 덴마크 오디오의 특징이죠. 근데 이 79년에 만든 이 오디오 벡터는 처음부터 이런 걸 추구했던 것 같아요. 가장 첨단의 어떤 기술과 성능,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클래식한 어떤 디자인과 이런 거.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하면 세 가지 포인트를 이제 보통 요약을 하는데, 하나가 성능이죠, 당연하게.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좀 다른,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만듦새라는 게 있습니다. 빌드 퀄리티. 디자인도 이쁘고 뭔가 좀 컬러풀한데, 스피커를 이어붙인 데가 얼기설기 이렇게 틈이 보였다가 제품마다 조금씩 뭔가 좀 편차가 있고 모양이 변형되고, 이런 건 만듦새랑 디자인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만듦새가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죠. 근데 만듦새가 굉장히 완벽한, 사실 저는 만듦새 쪽에 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여하튼 그렇게 70년대 말에 그런 저를 시작한 굉장히 혁신적인 브랜드, 선구자적인 브랜드였었고요. 일단 처음에 회사 이름이 특이했어요. F3/LYD. 이게 회사 이름인지 뭔지 좀 알쏭달쏭할 정도로, BBC 스피커 LS3/5A 좀 비슷하죠. 그런 회사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얼마 후에 이제 오디오 벡터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인터내셔널 브랜드의 이제 개념을 붙였지만, 기본적으로 트라페즈라는 스피커를 만들고 나서, 설립자는 올레 클리퍼스죠. 그게 몇만 대가 팔렸다고 해요.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약간 앞쪽이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제가 선구자적인 회사라고 했던 거예요. 베풀면이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최초의 덴마크 회사 스피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90년대 들어오면 이제 저기가 만들죠. 이제 AMT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이제 덴마크 스피커들의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유닛 제조사들이 다인이나 아까 말한 스캔스픽이 있어서, 바로 길 건너에 노르웨이의 시어즈도 있고,
이런 유닛들을 굉장히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그래서 덴마크 스피커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건데, 이 회사도 오디오벡터도 스캔스픽의 유닛들을 특히 저 고역 트위터에 그런 걸 써서 굉장히 제품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가 드디어 본인의 AMT 트위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대의 조류를 타기 시작해서. 그러고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은 그 뒤쪽으로 처음으로 각진 스피커에서 뒤쪽으로 조금씩 좁아지는 류트형 스피커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만듦새와 디자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성능 같은 그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시도했던 또 하나의 선구자적인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모듈형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디자인의 스피커인데 옵션을 여러 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인데 트위터가 좀 다르거나, 뒤쪽에 하나 트위터가 유닛이 더 있거나, 그 다음에 바디가 다르거나, 그리고 이제 스피커의 뒤쪽에 이렇게 접지 단자 이런 거를 별도로 옵션을 둔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옵션이 19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스피커에 적용하는 단계를 둬서 3단계가 있죠. 옵션이 제일 적으면 이제 시그너처고,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 그거보다 조금 많으면 거의 풀을 다 차면 이제 아르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사용자가 와서 특정 부분을 개조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기가 싫으면 아예 제품을 배송을 해서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준, 본인들이 원하는 옵션을 다시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보내주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듈식 스피커의 어떤 신기원, 그렇게 해서 라인업을 처음에 이제 R 시리즈만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MT의 이름이 이제 RAMT였어요. 자사에서 직접 개발한. 그래서 이제 저 위에서부터 보면 R11, 8, 6, 3, 1 이렇게 내려오는데, 센터 스피커에 또 C도 있고, 그 맨 위에 R11 같은 스피커는 기록이 있죠.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가장 비싼 스피커라는 기록도 있고. 여하튼 그 다음에 뭐 바로 밑에 8은 2021년이죠. 재작년쯤에 스테레오 파일에서 에디터스 초이스 상을 받았습니다. 짐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릴을 붙여서 보기 아깝다, 그릴을 다시 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릴을 밤에 이렇게 음악을 다 듣고 그릴을 붙이기가 좀 아까울 정도로 멋있는 디자인과 사운드를 지닌 스피커라고 아주 최고의 평을 했습니다. 뭐 그런 스피커 R8이 있고, 스테디셀러 R1하고 3가 있고. 그런 한편 이제 아들인 매츠 클리포스가 경영 승계를 하면서 본인이 개발한 라인업이 바로 QR 라인업이고, 그 중에 플래그십인 QR7 같은 제품. 얼마 전에 이제 시연회 때도 QR7으로 했었는데, QR7은 위에 R 시리즈, 아버지가 만든, 그 아버지가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낸 그 디자인하고 완전히 다른 6면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QRC도 뭐 7, 5, 3 이렇게 내려오는데, 원도 있고, 그 공통적으로 이 회사들의 그 R 트위터, RAMT, 이 리본 트위터, 이 AMT 트위터의 어떤 특징, 다른 회사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 있죠. 그 S 스타 필터라고 그래서 그 골드 리프라고 자사들이 이제 밖에 이제 금도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그릴 자체, 이 리본 트위터 AMT 앞쪽에 그릴 자체가 AMT의 필터링을 하게 그렇게 격자 디자인하고 그 간격을 그렇게 조절을 했다는 게 좀 놀랍죠. AMT 특유의 어떤 사운드. 근데 이 회사는 굉장한 에너지나 이런 저기를 하는데 자신이 있어서, 드라이버를 강렬한 에너지를 주는데 자신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유닛들에서 그 내구성이나 이런 재생 능력, 그 성능에 대한 유닛에서 최대한 좀 입혀놓고 보면, 그런 필터들이 별도로 필요할 때가 이제 최종으로 튜닝을 하다 보면 필요했는데, 그거를 앞쪽에 그릴에서 해결을 하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전체가 이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쓰고, 아래쪽 미드레인지 이하의 대역은 전부 다 그 카본 트위터, 카본에다 이제 코팅을 한 이런 역시 카본 재질의 미드 베이스를 쓰고 있는 그런 사운드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뒤쪽을 개방한, 상급기로 갈수록 그 옵션이 높아질수록 뒤쪽을 개방한 제품들이 많고, 뒤쪽에는 또 앰비언트 유닛을 따로 둡니다. 뒤쪽을 향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그 다음에 상급기로 갈수록 이제 역시 보통 이제 상급기 가면 이제 6.5인치 유닛을 미드레인지나 베이스에 똑같은
구경의 유닛에다가 서로 대역을 다르게 편성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살짝 기울여서 아이소바리 유닛을 두는 것도 또 특이하죠. 그래서 상급기 모델들을 보면 아래쪽에 그 플린스가 뒤쪽이 개방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아이소바릭 베이스가 이렇게 리플렉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뒤쪽을 뚫어 놓은 그런 구조를 그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대표 모델들을 보면 지금 말한 제품 사실 이름이 다 나왔죠. 그 매스 클리포스가 이제 최근에 완성한 QR7 같은 그런 딱 육면체. 상급기에 거의 5분의 1, 8분의 1 같은 사이즈에 같은 사이즈로 보면 한 10분의 1에 가까운 10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완성한 자사 스스로는 아주 합리적이고 플래그십의 기품을 갖춘 제품이라고 그렇게 제작이 되는데 역시 뭐 문자 그대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상급기를 이렇게 거의 위협할 만큼의 아주 훌륭한 뛰어난 품질을 아주 표준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해 놓은 QR7 같은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RCC들은 먼저 소개된 이유도 있고 스테디셀러인 그 유일한 그 스탠드 거치형인 R1부터 R1이 일단 베스트셀러고 그 위에 바로 톨보이가 되는 R3가 있지만 가장 상급기를 대표할 모델은 역시 R6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11은 이미 뭐 상경적인 제품이고 이렇게 흔히 제품이 돌아다니는 제품이 아니고 그 양산을 하는 최상위 플래그십은 R8인데 물론 상도 받고 굉장히 뛰어난 품질을 갖고 있는 그 고품격 스펙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디오 벡터의 어떤 하이엔드 제품 그래도 그 최상위 제품을 어느 정도 이 회사의 끝이 어디냐라는 걸 제품을 이렇게 좀 선택할 때는 R6의 아르테 버전 R6 이상은 대부분 옵션이 아르테가 들어갑니다. 여러 옵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R6 아르테가 가장 일반 오디오 파일들이 살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사이즈 자체도 그렇고 최적의 오디오 벡터의 끝판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R6 아르테를 듣다 보면 R8이 궁금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분들은 R8까지 달리시면 되고요. 자, 여하튼 이런 오디오 벡터라는 회사의 의미는 그런 덴마크에서 제조한 다른 회사 그 덴마크 제조사들이 좀 아주 디자인적이거나 아주 클래식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굉장히 모듈형이라는 어떤 신기원 그 다음에 자사 고유의 어떤 사운드를 내려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스피커들을 들으면 일단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 아까 그 항공기 등급 알루미늄을 썼다고 했는데 유닛을 장착할 때도 그게 또 예사롭지가 않아요. 유닛하고 붙이는 방식도 최소 접점으로 부착하게 돼 있어서 그 알루미늄을 쓴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닛하고 알루미늄의 공진이 서로 관련을 안 시키려고 서로 이격을 시키려고 독립을 시키려고 최대한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하여튼 그 옵션은 상위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뒤에 사운드 스테이지가 역시 아주 입체적으로 펼쳐지면서 스피커 자체의 존재가 또 살짝 사라지는 음악만 남는 대표적인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상위 제품으로 갈수록 그렇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품 있는 사운드. 어떻게 제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제품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굳어진 그런 표현인데 음의 그 느낌만 아주 매끄러운 느낌만 남기고 사라지는 딱 그런 스피커예요. 좀 그게 또 굉장히 강렬한 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스피커들이 있고 뭐 선명함을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 회사 제조사의 어떤 철학처럼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회사는 어떤 뽀드득거리는 매끄러움 이런 사운드와 자연스러운 저음이 이렇게 유닛이 막 여러 개 달렸어도 나를 향해 달려오는 저음이라기보다 굉장히 저음이 어디서 나온지 모를 정도의 자연스러운 방향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배음으로 작용하는 저음 그 다음에 생생한 중역 이 세 개가 아주 매끄럽게 이어진 굉장히 대역이 풀레인지 대역에 재생을 하는 RAMT는 한 50kHz까지 재생합니다. 자, 이런 오디오 벡터 어디 딱 두면 이렇게 슬림하게 만든 그 다음에 굉장히 마감이 굉장히 이쁜 이게 이태리산 월넛을 수입해서 만드는 그런 마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인테리어적으로도 그런 덴마크산 스피커입니다.
오디오 벡터 한 번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가서 모양, 생김새와 함께 소리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도 좋지만 생김새가 좀 더 이 사운드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비중을 둘 정도로 그 만들면서 제가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사운드가 좀 더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저 브랜드 탐구 덴마크의 왕자 오디오 벡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랜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